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우린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오늘 또 힘차게 14강 완료분사구문 부대 상황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복잡한 분사의 세계로 안내할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푹푹 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는 시점이 저랑 개강하는 시점과 거의 비슷하다면 아직 여름이 오지도 않았으나 여름보다 훨씬 더 후덕진 날씨를 갖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또 처지기 마련이고 더우면 또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많이 먹기 시작하고 뭐 한량 없이 끝도 없이 힘들어지고 짜증나는 게 많을 겁니다. 근데 D-Day 날짜만 세워가면서 엄마 어떡해 150일 남았어. 엄마 어떡해 130일 남았어.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뭔가를 하나하나 매일매일 만들어 가십시오. 제가 우리 자신 없고 지쳐하는 수험생들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요. 목표치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거 그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aim high, 목표는 높아야 하는 건 맞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이 실천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주, 먼저 가까운 목표치부터 정하셔서 그걸 하나씩 읽어가는 성취감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이 원하시는 저 높은 목표치까지 성큼성큼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말 그대로 찢어질 만큼 굉장히 높은 목표치를 갖고 있으면 가랭이 찢어진다고 하죠. 가기가 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을 목표, 일주일 동안에 할 수 있을 목표, 충분히 나는 밥도 먹어야지, 쉬는 시간도 가져야지, TV도 볼 땐 봐야지. 그런 걸 배제하고서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정도의 학습 목표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학습 목표가 아직 다 완성하지 못한 분사 구문과 그리고 부대 상황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오늘 시간이 끝날 겁니다. 저도 오늘의 학습 목표치를 갖고 또 오늘 성취감 있게 14강 문을 열겠습니다. 자, 14강 또 본격적인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복습 한번 하고 가야죠. 자, 어느덧 우리는 쫙 지나 동사편은 살짝 다 끝났습니다. 동사편까지 복습을 하자니 이제 좀 길어지니까요. 제가 누누이 부탁했던 여러분 문장의 형식편 각각의 동사들과 그 동사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지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은 왜 여러분들 오형식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를 쓴다라고 했던 동사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다 대세요. A자 들어가는 거 3개 있었거든요. ask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ask 목적어 투부정사 쓸래, ing 쓸래 요렇게요. 마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분사 묶음은 항상 ing 쓸래, pp 쓸래 요렇게 나오는 묶음, 즉 능수동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투부정사 쓸래, 동명사 쓸래 묶음도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죠. 별것 아니지만 동사별로, 즉 형식별로 외웠던 그 동사 묶음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 시제요. 제가 뭉뚱그려서 그냥 4가지 했지만 이 안에는 시제 개념이 들어갔고요. 이 안에는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는 게 들어갔고요. 이 안에는 가정법이라는 게 들어갔고요. 이 안에는 시제 일치, 불일치, suggest, insist, demand, order 같은 동사들과 가정법도 이게 그냥 단순한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것보단 여러분들에게 훨씬 3점짜리를 공략하려면 도치가정 혹은 혼합가정 하면서 복잡하고 야무진 문제들 많이 등장한다. 딱 보고 컴마가 있는 문장인데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 없고 ing, pp란 분사 구문이고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조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다. 근데 이 도치도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뭐 부정어구가 문자로 나간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어. 근데 조동사 있고 도치됐다면 가정법일 거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잘 제가 모든 영어 문장의 시작은 동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사편에 해당하는 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자, 우리는 이어서 사실은 주어편 가고 있었습니다. 주어편에서 뜬금없이 분사라고 하는 형용사,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형용사절 이런 것들을 배운 건 얘들아 주어는 명사 아니니? 근데 명사는 항상 얘 자체가 막 명사절, 명사구 이런 거 나와서도 길어지지만 형용사구, 분사, 막 관계사, 형용사절 이런 거 나와서도 길어져.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주어편이지만 분사와 이제 이어 관계사 이런 것들 형용사절에 해당하는 걸 배우는 거야 하면서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구와 절의 개념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구와 절은 어법 문제로 등장한다기보단 어법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쓰여야 하고 우리 뭐 형용사고 명사고 이러면서 얘기 많이 할 테니까 그거 외에 어법을 넘어 구문 독해할 때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했었습니다. 자, 생략. 분사와 분사구문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사를 여기다 다시 쓸게요. 총 6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정리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엔 고작 2개쯤 하다가 중간 어디에서 끝났습니다. 목소리 약간 섹시하게 갈라졌네요. 제가 사실은 어제 새벽 5시에 잤거든요. 뭐 특별히 뭘 할 게 있는 게 아니라 더워. 그리고 뭐 요즘에 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저떡하나 하고 있는데 또 동이 터우대? 그래서 새벽 5시 깜빡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또 타이어는 펑크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스튜디오 에어컨이 안 나와요, 지금. 오늘 그래서 제가 일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또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보이지도 않지만 야, 필기 내려라! 막 하면서 마녀짓을 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분사. 자, 첫 번째 분사라고 하는 녀석을 정리했었고 두 번째 분사 구문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분사는 제가 설명하고 나서 얘들아 내가 설명한 건 1차 설명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분사는 기본적으로 동사가 형용사 역할하는 거다 라고 했어요.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동사적인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투부정사와 동명사편 할 거거든요. 근데 투부정사와 동명사도 제가 말하면서 준동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분명히 투부정사는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 하면서 우리가 구에서 배웠어요. 동명사는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명사고요. 그런데 이 두 친구도 투부정사와 동명사도 준동사라고 부르는 건 동사적 기질을 갖고 있거든요. 분사, 물론 우리가 배운 것처럼 형용사입니다만 동사적 기질을 갖고 있어서 이제 때에 따라서 시제도 판단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 태도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형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형태는 목소리가 진짜 더 걸걸하네 오늘따라. 명사 다음에 ing-pp 또는 ing-pp 다음에 명사 이렇게 주어진다. 누군가 하나는 능수동을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배우는 6가지 모든 분사의 경우의 수는 다 ing-pp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6가지가 다 능수동을 결정하는 게 다르다고 했거든요. 물론 제가 처음 시작에 아이고 애기들아 원래 의미상의 주어가 능수동 결정해 하면 끝낼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이유 해봤다니까요. 애기들이 적용을 하나도 못하던데요 뭐. 그럼 까짓거 내가 좀 목소리가 더 갈라지고 더 목소리가 섹시해지면 어때? 시간을 들여서 6가지로 다 나눠줘 봤죠. 그랬더니 선배 수험생들 성적이 훨씬 더 적용이 잘 되던데요. 그걸로 됐죠. 자, 첫 번째 분사라고 하는 거 명사 다음에 ing-pp 또는 ing-pp 다음에 명사 형태일 것이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6가지 중에 얘가 눈에 제일 안 보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누가 능수동 결정하냐면 앞뒤에 명사가 다 있을 수 있다. 근데 앞이든 뒤든 수식 받고 있는 명사가 능수동을 결정한다.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근데 밑줄이 뭐 어법 문제에 있어. 동사가 없다면 걔를 동사 형태로 만들어야 하고 만약에 동사가 있는 상태로 밑줄이 있다면 분사 형태로 바꿔서 뭔지 모르지만 ing, pp 이렇게 나눠야 할 것이다 했어요. 분사구문 쉽게 말하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 것이다 했어요. 영어의 효율성에 입각해서요. 이 두 문장은 반드시 동시 동작이거나 연속적인 동작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로즈가 말하면서 필기한다? 이런 거 두 문장인데 동시 동작이니까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었어요. 뭐 분사구문을 만드는 순서 접속사를 생략한다. 뭐 주어가 일치하면 생략 이런 거 사실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주관식으로 분사구문을 만드시오가 나오지 않거든요. 고1, 2 내신에는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수능형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얘들아 일단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는 알아야지. 분사구문의 완성된 분사구문의 형태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일 텐데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을 거야. 물론 있을 수도 있어. 그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해. 아직 안 배웠어.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수능 문제 나올 확률이 많이 없어서 일단 주어가 없고 라고 설명했어요. ing나 pp로 시작한 구문이면 출제자가 너한테 아마 분사구문 묻는 걸 거야 라고 했죠. 컴마로 연결된 문장에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고 ing, pp 그러니까 눈에 딱 보여요. 이건 뭘 물어보는지요. 그래서 분사보다 쉽다고 한 거예요. 어찌 보면. 누가 능수동을 결정한답니까? 생략된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했습니다. 생략된 주어가 능수동을 결정하니까 생략되어 있는 거 뒤에 거랑 일치해서 생략했거든요. 갖고 와서요. 얘가 하는 짓이 능동인가 수동인가 판단하면 돼요. 해석은 늘 언제나 그랬듯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능동, 수동 다 이뻐요. 그래서 혹시나 해석이 헷갈리게 되면 장가, 탕가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건 또 나중에 제가 분사의 오류를 한꺼번에 쫙 정리할게 라고 약속했고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던 묶음입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다 설명하지 못했던 분사구문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대 상황이라는 거 한 가지 더 배우면 아마 오늘 이 시간 또 훌쩍 갈 겁니다. 목소리는 약간 허스키하고 갈라졌지만 오늘 또 멋지게 부대 상황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약속했던 것처럼 펜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또 제 얼굴만, 칠판만 보고 집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저는 칠판에다가 쫙 뭔가를 블라블라 시간을 좀 아껴놓으려고 써놨는데요. 한번 잠깐 체크할게요. 우리 좀 전에 복습했던 거 분사 6가지 중에 2가지를 지금 배우고 있던 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분사의 형태, 명사 다음 ing, pp, ing, pp 다음 명사. 누가 능수동을 결정해야 하니까 누군가 하나는 분사라면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할 거야 했던 거. 분사구문 2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서 컴마로 연결된 문장에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고 ing나 pp로 시작한 게 사실상 다 분사구문이야. 그런데 누군가 하나가 능수동을 결정한다면 생략된 주어 찾아갖고 와서 걔가 하는 짓이 능동인가 수동인가 보라고 했어요. 됐죠? 여러분들 필기는 아마 지금 42페이지에 분사구문의 예문 하나, 즉 능동분사구문 하나만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다채로운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좀 시작하려고요. 칠판 보실게요. As Rose is loved by so many students, Rose becomes happy. 학생들에 의해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아서 얘가 행복하게 됐네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일단 분사구문을 먼저 만들어 보려고요. 먼저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려고요. 자, 로즈가 학생들에 의해서 사랑받는다? 그녀는 행복하다? 2문장입니다. 동시 동작은 아닐 수 있지만 연속적인 동작입니다. 사랑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대. 그럼 연속적인 동작이니까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충분히 성립합니다. 그럼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먼저 분사구문 순서, 접속사를 한번 생략해 보겠습니다. 주어가 일치하니까 주어 하나를 생략하겠습니다.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쓴다 하였습니다. 근데 로즈는 학생들에 의해서 사랑받는데 그럼 벌써 수동인데 수동이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수동분사구문 being pp 쓰기로 했죠. being loved by so many students, Rose becomes happy. 이런 문장이에요. 이렇게 썼다면 잘 쓴 분사구문입니다. 수동의 being pp에서 being은 얘들아 늘 언제나 생략될 수 있단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loved by blah blah, Rose becomes happy 이런 문장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얘는 지금 제가 무슨 예문을 준 거냐면 수동 분사구문을 준 거예요. 분사구문을 만드시오라고 했다면 지금처럼 우리 애기들 잘 만들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판을 뒤엎어서 요렇게 빙은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여기다 요렇게 밑줄을 줘요. 다음 중어법 쌍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이런다? 그럼 이제 또 멍 하고 있던 수험생들은 엄마? 얜 현재인데 becomes? 얘는 왜 과거 썼어? 시제가 안 맞네. 틀렸네. love by 뭐 이렇게 써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출제자가 항상 뭘 물어보는지부터 생각하라고 했죠. 어머?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네. 어머? 문장 시작에 주어 없네. 어머?
얘 지금 PP ED 쓴 거구나. 그럼 나한테 분사구문 묻는 거구나. 분사구문 묻는 거면 생략된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지. 생략된 주어 로즈 갖고 찾아가니까 로즈가 학생들에 의해서 사랑받아서 행복한 거니까 사랑받는 거. 아, 수동의 PP 분사 잘 썼다. 이러셔야죠. 그냥 밑줄 쳐 있다가 엄마 대충 보니까 시작 안 맞는데 틀렸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안 되고 얜 정문이었던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 얘들아 그 과정까지가 중요하지 않아. 우리 시험에는 완성된 분사구문을 줘 항상. 이걸 주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딱 보고 분사구문인지 판단하고 생략된 주어 찾아갖고 와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판단해야 해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문을 제가 하나 써놨는데요. As it is fine tomorrow, we go out. 뭐 for a walk가 됐든 for driving이 됐든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서 일단 우린 밖으로 나갔다. 이 문장입니다.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자자자자자. 그러면 일단 이걸 분사구문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또 똑같이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성립하는지 생각하겠습니다. 날씨 좋았네? 그래서 밖에 나갔네. 두 문장이네. 근데 날씨 좋아서 밖에 나갔네. 동시동작일 수보단 연속적인 동작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어쨌든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 성립. 그럼 또 똑같이 분사구문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접속사 생략. 주어가 일치하면 주어를 생략하기로 했는데 엄마 주어가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주어가 일치하면 생략하기로 했는데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냅두시라고요. 그대로 내려오겠습니다. it. 그리고 나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쓴다고 했는데 날씨가 좋다. 네가 날씨를 좋게 만들 수 있니? 그렇게 한다면 좀 선선하게 좀 해주렴. 우리가 뭐 날씨를 우리가 좋게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날씨가 좋다. 얘는 능동이에요. 능동이면 ing 쓰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It being fine today we go out.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잘 만든 거예요? 네. 컴마로 연결된 문장시제 주어 있고 ing인데요. 그럼 우리는 원래 컴마로 연결된 문장시제 주어 없고 ing나 pp라고 배웠는데요. 주어 있으면 그냥 쓰셔야 해요. 시험 문제는 거의 10중 8구 주어가 일치해서 생략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편의상 컴마로 연결된 문장시제 주어 없고 ing나 pp이라면 분사구문일 거야 라고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 하면 독립분사구문이다. 즉 주어가 일치하지 않아서 주어를 써준 녀석 그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끔 어떻게 또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밑줄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맞냐 틀리냐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상해. 동사가 없어. 얘는 지금 we go out 우리는 나갔다 주어 동사 있는데 얘는 지금 동사가 없어. 동사가. 아이고. 그러니까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아마 is 이런 걸 써야 할 것 같아. 이렇게로 바꿔놓은 거죠. 사실은 지금 만들고 보니까 이건 완성된 분사구문 정문 맞습니다. 그렇지? 근데 저는 거꾸로 완성된 분사구문을 주고 여기다 밑줄 주고 너한테 맞냐 틀리냐를 거꾸로 물어본다니까 항상 출제자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보면 애기들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맞냐 틀리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머 이상해 문장이. 어떻게 이게 동사가 없을 수가 있지? 얘는 주어 동사 있는데 얘는 동사가 없네. 에이고 그럼 is를 써야겠다. 이러면 얘는 틀렸다. 그러니까 어법상 잘못된 거 1번 being 잘못됐음 이제 이런다고. 이 is 쓴 것까진 좋아요. 생각은 좋았어요. 근데 뭐가 이상해요? 두 문장이라면 접속사는 하나 있어야 해요. 근데 이 문장에 지금 접속사가 없잖아요. 네가 is를 써버렸는데 그러면 독립된 두 개의 문장이어야 되는데 컴마도 있잖아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거예요. 진짜 잘 쓰려면 아까처럼 as it is fine today we go out 이렇게 됐어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다 is를 써버린 거 잘못된 문장이고 being을 쓴 게 정문이 된 거예요.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험 문제에 그닥 많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거의 주어가 없고 ing, pp 이렇게 설명한 것뿐입니다. 어쨌든 알아는 두셔야죠. 자, as he finished his homework, he went out.
그는 그의 숙제를 마친 후에 그는 밖으로 나갔다. 숙제 다 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놀라고. 잘 쓴 문장이에요. 이걸 분사구문으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도 그렇게 나쁜 문장은 아닌데 우린 좀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시제도 배우고 왔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숙제를 마친 다음에 밖에 나갔대요. 그럼 시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숙제를 한 게 먼저입니까? 밖에 나간 게 먼저입니까? 숙제를 한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밖에 나갔다가 지금 과거 시제 썼거든요. 그럼 숙제를 했다는 뭐지?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 맞아. 멋있어. 대과거요. 대과거 시제는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죠? 네, 해도 PP. 맞아. 멋있어. 제가 지금 이제 시제를 한번 달리 해보려고 한 거예요. 요렇게 하나는 지금 대과거를 썼고요. 하나는 이렇게 과거 시제를 썼어요. 시제 차이가 나는 문장도 선생님 분사구문 만들 수 있어요? 네. 분사구문을 만드는 조건에만 성립하면요. 분사구문을 만드는 조건이 뭐였지? 두 문장이어야 한다. 그는 숙제를 끝마쳤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 두 문장입니다. 동시동작이거나 연속적인 동작이어야 한다. 그는 숙제를 마치고 그리고 나갔으니까 연속적인 동작이네요.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 충분합니다. 그럼 분사구문을 한번 만들게요. 또 뭘 없애냐면 접속사 생략. 주어 일치하면 생략.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쓰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가 숙제를 맞춰요, 맞춰줘요?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 딱 떨어져요. 그가 숙제를 마치는 거죠. 능동이죠. 그러면 능동에 ing 쓰면 돼요. 뭐가 그렇게 어렵다 그래? 자, 능동에 ing, 얘 원형 have에다가 ing 써야지. 그리고 나머지 다 똑같이 쓰세요. Having finished, 뭘 고민합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만들 조건 성립했고 만드는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데 He went out. 결과물 볼까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고 ing로 시작한 아름다운 분사구문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칠판에 쓴 문장이에요. 시제 차이가 나는 두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 완료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시제 차이가 나는 문장이에요. 근데 지금 뭘 쓴 거냐면 완료 분사구문 중에서도 능동이어서 ing를 쓴 완료 능동 분사구문. 완료 능동 분사구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제가 having pp 시제를 갖게 됩니다. 완료 능동 분사구문 having pp. 괜찮아요? 선생님 완료 분사구문이 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제 차이가 나는 두 문장을 갖고 분사구문으로 만든 형태를 완료 분사구문이라고 하고 그 중에 완료 능동 분사구문은 having pp를 쓴다. 괜찮아요? 필기는 다 이따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문장이야. 야, 또 왠지 완료 능동 분사구문이 있다면 뭐 있을 것 같니? 그래, 분명히 완료 수동 분사구문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한번 또 만들어 보면 되지. 겁내지 마세요. 그냥 배운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As she was loved by many students, she became famous. 그녀가 많은 학생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수강생도 많고 그래서 그녀는 굉장히 유명하게, 그녀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유명하게 되었다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 먼저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성립하는지 봐야죠. 그녀는 많은 학생들에 의해서 사랑받는다. 그래서 유명해졌다. 두 문장입니다. 동시동작, 연속적인 동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충분히 성립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 배운 사람들이니까 또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녀가 학생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유명해졌대. 그럼 유명해진 게 먼저야? 학생들한테 사랑 많이 받은 게 먼저야? 사랑 많이 받은 게 먼저네? 유명해졌다는 시제 보니까 she became famous 과거 썼는데요. 그러면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 즉 그녀가 학생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거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를 뭐라고 하지? 대과거. 대과거 시제는 어떻게 쓰지? had pp 써야지. 근데 우리 또 배웠던 거 써먹으면 되네요. 대과거 had pp인데 여기 지금 was loved 수동태도 쓰였는데 그러면 두 개 더하면 had been loved. 제가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시제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제가 한 시제가 차이가 나게 She had been loved by so many students, she became famous 라고 하는 위의 문장처럼요. 하나는 대과거, 하나는 과거 요렇게 하나는 대과거, 하나는 과거 시제 차이가 각각 나게 두 문장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문장이고 연속적인 동작이기에 우리는 아마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다 성립할 겁니다. 그러면 분사구문을 만드는 조건 성립하면 이거 지울게요. 열심히 썼는데 만듭시다. 접속사를 생략한다. 오키도키. 주어가 일치하면 주어를 생략한다. 오키도키.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쓴다. 근데 지금 그녀가 많은 학생들에서 사랑받는 거니까 수동의 pp니까 해도 그냥 쓰면 되나? 아니요. 어떻게? having. 나머지 그대로 쓸게요. been loved by many students. She became famous. 결론만 볼게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에요.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고 ing로 시작했어요. 잘 만든 분사구문이에요. 근데 요게 비동사 pp라고 하는 수동태라고 하는 게 벌써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 그냥 having으로 그대로 내려왔을 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제 차이가 나는 두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들었으니까 일단 완료 분사구문. 근데 완료 분사구문 중에서도 수동이잖아. 그래서 완료 수동 분사구문. 완료 수동 분사구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제가 having, been, pp. 얘 시제가 될 겁니다. 다시.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주어가 일치하지 않아서 주어를 그대로 써놓은 문장 독립분사구문. 시제 차이가 나는 두 문장을 분사구문의 조건에 맞게 분사구문으로 만든 거 완료 분사구문. 근데 완료 능동분사구문이면 having pp, 완료 수동분사구문이면 having been pp를 쓴다. 다 똑같이 컴마로 연결된 문장, 문장 시제는 주어 없고 ing나 pp.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독립분사구문만 제외하고요. 됐죠? 제가 아까 썼다가 치운 예문을 하나 다시 쓰겠습니다. As I don't know what to do. I just stand here. 아이고, 내가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명사구라고 배웠는데 뭐뭐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나 그냥 여기에 가만히 서 있었어. 이 문장이에요. 이걸 분사구문으로 만들까 해요. 먼저 또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성립하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래서 그냥 서 있었네. 두 문장 맞습니다. 동시동작인 것 같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서 있었다고요? 그럼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 충분히 성립합니다. 또 순서에 맞게 접속사 생략한다. 주어가 일치하면 주어를 생략한다.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쓴다 했어요. 내가 어찌할지를 몰라서 능동이니까 ing를 쓰는 것까진 좋아요. What to do? I just stand here. 그럼 완성된 분사구문의 형태로 컴마로 연결된 문장의 문장 시작엔 주어 없고 ing는 잘 썼습니다만 지금 문장은 뭐냐면 무엇을 할지 알아서 그냥 서 있었던데 부정이잖아. 부정에 있었던 요걸 그냥 어떻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부정을 만들 땐 그냥 not을 그대로 앞에다 갖다 쓰면 됩니다. 왜 선생님 don't 안 쓰고요? don't는 얘 일반 동사라서 부정 만들 때 I love you 부정으로 만들면 I love not you 아니잖아. I don't love you 하는 것처럼. 그래서 들어간 do니까 빼고 not knowing what to do. 이렇게 성립하면 이걸 부정분사구문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보기 좋으시라고 다 똑같은 분사구문인데요. 일부러 보기 좋게 정리되기 쉽게 예문부터 잘 보면 처음에 저번 시간에 능동분사구문 하나 썼고요. 그 다음 오늘 이 시간 수동분사구문 하나 써봤고요. 그 다음
주어가 일치하지 않아서 생략하지 못하는 독립분사구문 하나 써봤고요. 시제 차이가 나는 두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바꾼 완료분사구문 중에 완료 능동분사구문, 완료 수동분사구문, 그리고 부정분사구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늘 똑같이 결론은 똑같습니다. 컴마로 연결된 문장의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고 ing, pp 그렇다면 출제자는 너한테 분사구문. 분사구문 묻는 거 확인했으면 생략된 주어 갖고 와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판단하는 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분사구문은 눈에 딱 튀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컴마로 연결된 문장식 주어 없고 ing, pp네. 분사구문 묻는구나. 그러면 생략된 주어 찾아서 능동인가 수동인가 요것만 판단하면 되니까요. 딱 보여요. 분사가 눈에 제일 안 보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우의 수 6가지 중 이제 3번째로 넘어갑니다. 부대 상황. 부대찌개도 아니고요. 부대 상황은 뭐예요? 일단 분사구문과 똑같습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똑같고 동시 동작이나 연속적인 동작일 때 쓰는 것도 똑같습니다. 단 부대 상황은 뭐만 틀리냐면 형태만 달라집니다. 자, 형태, 부대 상황의 형태 제가 먼저 결론을 다 써놓고 할게요. 부대 상황의 형태는 with 목적어 ing, pp.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분사에 모든 ing, pp는 다 들어가. 그럼 또 똑같이 ing, pp가 들어간다면 누구 하나는 능수동을 결정해야겠네요. 그렇죠? 누구 하나는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결론을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합니다. 선생님 웬일로 선생님 이제 배포 있으셔졌네요. 결론부터 딱 누가 능수동 결정하는지 얘기해주고 제가 얘기해도 다 틀려옵니다. 미치겠습니다. 예문 한번 써볼게요. I stand here with my arms folded. 근데 여기 서 있었어요. With my arms, 내 팔을 접다. folded. 팔짱을 낀 채로 서 있었다 이거예요. 원래 문장, 분사구문이랑 비슷하다 했잖아. 두 문장이죠. 내 서 있다, 팔짱 꼈다. 근데 그 두 문장이 동시 동작이잖아요. 내가 팔짱 낀 채로 서 있었다 했으니까 다 똑같은데 분사구문의 일종인데 형태만 다르다니까요. 띡보니 지금 여기 with 목적어 ing 쓸래 pp 쓸래 보기가 편합니다. 얘도. 그래서 부대상을 딱 물어보는 거 눈에 팍 띕니다. 똑같은 ing pp지만 with 목적어 ing pp 아싸 얜 분사구나. sorry 부대 상황이구나. 부대 상황 누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어요?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얘가 결정하는 거네요. with 목적어 ing pp 얘가요. 제가 다 말해도 우리 수험생들 틀린다고 했죠. 에이구, 예외가 있겠니? 팔짱을 껴요, 껴져요? 팔짱을 껴요, 껴져요? 네, 팔짱을 껴요. 당연히 능동이죠. 그래서 folding 하겠죠. 팔짱을 껴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팔짱을 끼는 거지. 그 능동의 ing를 썼죠. 틀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수험생들을 싫어합니다. 결론을 다 말해줘도 틀려오거든요. 에이크. 원리 원칙부터 얘기하자면 너무 복잡한데 그냥 들으세요. 설명만 간단하게 할게요. 얘가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자리예요. 사실은요. 목적어와 목적 보어는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네, 주술의 관계가 성립해요. 주어 동사의 관계야.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한 거냐면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my arms가 능수동 결정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건 뭐냐면 팔짱을 낀다 라고 목적으로 해석해 버렸어요. 주술의 관계라니까 주어 동사. 그럼 얘를 팔짱은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팔짱은 지가 낍니까? 껴지는 겁니까? 팔짱은 내가 낍니다.
팔짱은 지가 끼는 게 아니라 나에 의해서 껴지는 겁니다. 수동의 PP가 정답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해줘? 아, 이것도 머리 아프니? 오케이. 그럼 뭐 얼마든지 더 쉽게 너희가 만점을 맞아올 수만 있다면 아주 쉽게 with 목적어 ing pp의 부대 상황 능수동은 목적어가 결정한다. 근데 내가 애기들한테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가르쳐봤지. 그것도 발정을 끼는 거. 그래서 능동 이렇게 쳐놓고 그게 헷갈려? 오케이. 그러면 목적어를 주어로 가정하고 다시 푸세요. 그러니까 팔짱을 낀다 목적으로 하지 말고요. 팔짱은 끼냐 껴지냐 껴지지. 수동의 PP folded가 정답입니다. 되셨어요? 이러면 이제 한결 편해질 겁니다. 나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똑같은데요. fold 접다. 우리가 배웠던 자동사 묶음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면 뭐 있으랬어요 제가? 목적어 있으랬죠. 뒤에 아무것도 없네.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의 PP가 정답입니다. 뭘로 뭐나 다 수동의 PP가 정답입니다 지금. 근데 그냥 우리 애기들은 항상 느낌 갖고 필 갖고 팔짱 껴줘 뭘 팔짱을 끼는 거지. 능동의 ing 딱 여기다 동그라미 치니까 또 정답지랑 너의 설명은 완전히 다른 거였죠. 하나 더 예문 가봐요. 오키로키 얼마든지 I sit here with my legs crossed.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미친 듯이 수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아주 고결한 장점이 있거든요. 저만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나 오늘 수업을 엄청 열심히 하려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썼으면 아마 옛날 같았으면 너희들 또 틀려왔을 거예요. 보세요. 선생님 부대 상황이군요. 네 맞아요. 내가 여기 서 있네. My legs crossed. 다리를 꼰 채로 서 있네. 그럼 내가 앉아 있구나. 내가 앉아 있다. 다리를 꼬았다. 원래 두 문장입니다. 근데 다리를 꼰 채로 앉아 있으니까 동시 동작 맞습니다. 모든 조건이 분사구문과 똑같은데 단 형태만 with 목적어 ing 쓸래 pp 쓸래 부대 상황입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하였습니다. 그럼 옛날 같았으면 너는 다리를 꼬지. 누가 꽈죠. 다리를 꼬는 거니까 능동이지. 이랬을 너희들인데 이제 우리 좀 배웠으니까. 목적어지만 얘를 주어로 가정해. 다리는 지가 꽈죠. 꽈죠. 다리는 내가 꼬는 거거든요. 나에 의해서 꽈지는 거. 수동의 PP를 써오시면 정답입니다. 또 똑같이 설명해봐요. cross. 우리가 배웠던 자동사 묶음 목록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1, 2형식 동사, 대표적인 2형식 동사 묶음이 없습니다. 이 녀석 역시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면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의 PP가 정답입니다. 뭘로 보나 크로스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애기들은 해석, 느낌, feel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지. 다리를 꼬는 거지. 능동의 ing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썼는데 제가 부대상황 조금 더 어려운 예문을 쓰고 싶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칠판은 꽉 찼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필기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 설명이요. 오늘 지금 41페이지 얼추 중간까지 왔습니다. 뭐 교재는 이따가 볼 거니까 먼저 잠깐 필기 시간. 페이지 넘기시면 42페이지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사는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필기 목록이 많을 수 있다. 42페이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면 A4 용지가 됐든 포스트잇이 됐든 네가 이제 거기다 넣어서 일단 한 권의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부탁 말씀드렸죠. 지금 또 감독님이 아름답게 필기를 잡아주실 거니까 먼저 필기하시고 다시 see you. 오케이? 필기하십시오. 자,
자,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이제 오늘 부대 상황에 대한 조금 더 진보 있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우리 예문 두 가지만 더 보고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제가 먼저 또 칠판에 쫙 보기 좋게 여러분들 세 가지를 묶어놨습니다. 배워야 할 분사 6가지 중 우리는 지금 3개째 오고 있는 중이에요. 분사는 내가 다시 볼게 라고 말씀드렸고요. 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 완료분사구문, 뭐 부정분사구문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봤고요. 세 번째 현재 위치 부대 상황이었습니다. 분사구문과 똑같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 것고 동시동작이나 연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도 맞습니다만 형태만 with 목적어 ing, pp를 띈다 했죠. 누군가 하나는 능수동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누가 능수동을 결정한다고 했지?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애기들이 자꾸 틀려와서 제가 다시 정정해줬죠. 힘드니? 그래? 그러면 목적어를 주어로 다시 가정하고 풀어봐. 그럼 아마 안 틀릴 거야.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예문이요. 제가 미리 칠판에 써놨는데요. The night is silent with wind blowing 또는 blown. 밤은 고요하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 채로 밤은 고요하다. 두 문장입니다. 바람은 분다, 밤은 고요하다. 두 문장. 동시동작입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의 일종이긴 한데 형태가 지금 보니까 with 목적어 ing 쓸래, pp 쓸래 전형적인 부대 상황입니다. 부대 상황이라면 누가 능수동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목적어가 능수동을 결정한다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좀 배웠으니까 안 속죠. 목적어를 주어로 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바람은 주어로 해석했어요. 바람은 불어죠. 바람은 불어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능동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생각이 많은 친구는 선생님 바람도 지가 막 부는 게 아니라 막 편서풍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지는 거 아닐까요? 뭐 무슨 이렇게 산맥을 넘고 이러다 보니 갑자기 불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수동의 PP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늘 그래서 하는 말. 얘들아, 해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다.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야 하겠습니까? 자, 바람이 분다도 괜찮은데 어떠한 이유 해석은 바람이 불어진다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해석이 헷갈리면 맞다. 선생님이 항상 장가탄가를 한번 생각하라고 하셨지? 거기까지 떠올렸으면 넌 아주 멋진 수험생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히도 flow,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타가 공존합니다. 자, 얘가 자동사로 쓰이면 바람이 분다 하는 것처럼 그냥 지가 불다, 바람이 불다 자동사예요. 타동사로 쓰이면 우리가 뭐 풍선을 불다 이런 것처럼 똑같은 불다인데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죠? 자타가 공존하면 사실은 자동사가 즉 능동 형태가 선행하긴 합니다. 만 지금은 바람이 불다의 자동사. 세상에 필기업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서 원래 수동의 PP가 안 돼요. 능동의 ing만 정답. 허걱? 선생님, 우리가 옛날에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 배운 적 있죠? 네, 있죠. 문장의 형식 10가지 중에 마지막 경우의 수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 3가지밖에 안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억나요? open, sell, read 이런 게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라고 이것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자타 공존하는 동사 그럼 또 수백만 가지 있을 텐데 그걸 다 외워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얘가 제일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한 거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다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항상 일단 분사에서 누가 능수동 결정하는지를 찾아야 해. 칠판 옮겨가 볼까요? 분사라면 수식받는 명사가, 분사 구문이라면 생략된 주어가, 부대 상황이라면 목적어가 그걸 다시 주어로 가정해서 누군가 하나는 능수동을 결정해야 되니까 일단 그것부터 찾아야 해요.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해석이 헷갈리면 장가 탕가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아직 적을 것도 없어요. 제가 나중에 다 분사의 오류 정리, 최종 정리 다시 써줄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부대 상황인 건 알았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속아 넘어가지 않아서 목적어를 주어로 가정해 봤어요. 근데 해석이 또 코에 걸면 코걸이 헷갈리네? 그래서 자타 생각해 봤어요. 자타가 공존하네요. 그러니까 자동사 바람이 불다로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기에 능동의 ing형만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의 예문만 더 보고 오늘 이 시간 마칠 겁니다. 필기 하지 마세요. I ran fast with my heart beaten 했어요. 그러면 또 똑같지. 나는 달렸다? 심장이 팍 뛰는 채로 팍 달리게 하다 보니까 심장이 숨이 쉬겠지. 난 달렸다, 심장은 뛴다. 두 문장입니다. 심장이 뛰는 채로 달렸으니까 동시동작입니다. 완벽한 분사구문이나 형태만 부대 상황을 띠고 있습니다. 부대 상황이라면 목적어가 능수동을 결정합니다. 목적어를 주어로 다시 가정합니다. 그러면 내 심장은 뛰어져. 다시. 심장은 뛰어져. 심장이 뛰는 것 같은데요. 그럼 능동인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이럴걸? 선생님, 심장도 지가 자의로 막 뛰는 게 아니라 좌심방, 우심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혈액순환 막 이런 것 때문에 뛰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심장은 뛰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수동의 PP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해석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장가? 탄가? 생각하라고 했죠. 불행히도 또 비트도 자타가 공존합니다. 자동사? 지금처럼 심장이 뛴다. 이럴 땐 자동사입니다. 타동사? 때리다 치다. 비트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때리다 치다 할 때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인데 자동사가 현황에서 ing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심장이 뛰다니까 자동사.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태도 안 되지만 수동의 PP 분사도 안 되고 능동의 ing beating만 정답. 이것 봐요 선생님. 그럼 자타 막 공존하는 이거 다 외우냐고요. 아니시라고요. 요것만 먼저 잘 정리해 놓고 추가적으로 한 부억에만 더 머릿속에 갖고 계십시오. 그만한 수능 범주 정도에선 여러분들을 혼동시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필기 시간을 잠깐 주고 제가 교재 보고 오늘 이 시간 마칠 건데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지금 책에 써놓은 건데 내가 그냥 칠판에 보기 좋게 한 묶음으로 나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 그냥 이런 거. 감독님도 이거 안 잡으셔도 되고요. 부대 상황 아까 예문에 이어서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하시고 가시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필기 다 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40페이지, 41페이지 확인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대한 설명은 제가 41페이지 4번까지 모두 다 설명이 끝난 상태입니다. 아직 단문 연습도 하나도 안 풀어봤고 말이죠. 우리 아직 수능형 문제도 하나도 안 풀어봤고 말이죠. 무슨 그래픽으로 뭐 여러분들하고 빔을 쏴서 뭘 문제를 보거나 한 게 한 시간도 없고 말이죠. 우리 지금 계속 수업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사는 그만큼 설명할 것도 많고 제가 몇 번이나 칠판을 다시 쓰고 다시 정리하면서 왔습니다. 잘 듣고 계셔야 해요. 자, 교재 40페이지는 저번 시간 분량입니다. 저번 시간 분량인데 40페이지 맨 끝에서 예문 보세요. 분사구문 예 좀 보세요. 거기에 as Rose talked, she wrote something on a blackboard. 뭐 거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밑에 talking, she wrote something, blah blah. 옆에다가 능동분사 구문이라고 써두세요. 보기 좋게 여러분들 혼자 복습하실 때 바로바로 기억나게. 그 밑에 being loved by so many students, she was happy. 그 문장엔 수동분사 구문이라고 써두세요. 됐죠? 41페이지 올라옵니다. If it's fine tomorrow, I'll go out. 그 문장을 바꿔서 If being fine tomorrow, I'll go out. 옆에다가는 뭐라고 쓰실래요? 주어가 일치하지 않아서 살려둔 문장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써두십시오. 됐죠? 그리고 3번
완료 분사구문에다가 형광펜을 들고요. 한 시제, 앞선 상태의 시제를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 능동이면 having pp, 수동이면 having being pp의 형태에다가 형광펜.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예문 있죠. 첫 번째 예문은 having finished his homework, he went out. 아까 제가 칠판에 써준 거 완료 능동분사구문이라고 써두십시오. 그 밑에 As she had been loved by so many students, she got a reputation. Having been loved by so many students, 예문 밑엔 완료 수동분사구문이라고 써두십시오. 말 빠르면 퍼즈하십시오. 자, 4번. 부대 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미상 두 문장이고 동시동작을 나타낸다. 형태 박스 있죠? 오케이. 거기다가 또 돼지꼬리 날려서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 그 목적어를 다시 주어로 가정이라고 써두세요.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교재가 아마 40페이지, 41페이지 각각 박스의 형태가 3개 나올 겁니다. 똑같이 분사란 돼지꼬리 만들었고요. 분사 구문이란 돼지꼬리 만들었고요. 그리고 부대 상황이랑 돼지꼬리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3가지 형태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기서 마친다고 했죠. 다음 시간 우리 나머지 3가지를 다 배울 참입니다. 선생님 분사 6가지 중에 막 시간 되게 오래 걸리지 않고 다음 시간은 3개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네. 하나만 빼곤 원래 배웠던 녀석들이거든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즉 문장의 형식편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도 역시 분사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제가 알아서 다 정리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예습 부탁한 적 없어요. 오늘 14강까지 왔어요. 언젠가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23강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예습 다 하고 문제풀이, 수능형 문제풀이 접근해도 돼. 그 전까지는 복습만 잘해갖고 올래? 라고 했던 약속 변함없습니다. 지금 14강까지 나갔던 막 가정법, 문장의 형식, 시제편, 구와 절, 분사, 분사구문 여기까지 복습만 잘 부탁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 다시 분사의 일종인 감정형용사 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